이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. 이 남편이 불륜 행위를 했어요. 그런데 이 남편이 불륜을 하기 전에 이 아내를 정말 항상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뭐라고 하면 면박주기 일쓰고, 아내가 뭘 해도 항상 무시를 했대요. 그리고 아내가 뭐 아프던 말던, 뭐 배가 고프던 말던, 기타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 하던 말던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, 네 일이니까,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관심 자체를 두질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러한 남편이 이제 불륜행위까지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. 그런데 이 불륜을 하는 이 행위, 이 자체를 자세하게 보니까 이 아내가 그냥 억장이 무너졌답니다. 이 상간녀도 유부녀인데 이 상간녀가 아프잖아요. 그러면은 지가 막 엄청 걱정하면서 막 약까지 사다 갖다 바치고,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단 한 번도 얻어 먹어 본 적도 없는 영양제까지 사가지고 그 상간녀 갖다 주고 아주 난리를 쳤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동안 이제 참아왔던 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. 그냥 이 사람 성격이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는데, 이 상간녀한테 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자가 또 없는 거예요. 근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해왔잖아요.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아내가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.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 아내한테 말합니다. 야, 이혼해. 저런 놈하고 어떻게 사냐. 이 말에 이 아내가 고개를 끄덕여요. 그렇지, 이런 놈하고 어떻게 살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또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. 야, 그래도 애들 생각해야지. 또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러니까 또 아내도 또 애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흐르면서 또 그 말에 수긍을 해요. 그러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야, 볼 게 뭐 있냐. 당장 그 상간녀 그년 집에 찾아가가지고 완전히 작사를 내버려라. 왜 너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. 그리고 이렇게 따끔하게 해야 남편도 정신 차릴 수 있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시원해지더랍니다.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해요. 그러자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야, 너 아직 이혼 결정도 안 했는데 이렇게 했다가 정말로 남편이 너 더 싫어하면 어떡할래? 너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?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또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. 괜히 자칫 상간녀 집에 쳐들어갔다가 그 남편이 또 자기 남편을 이잡듯이 잡으면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가정 파탄이 돼버리니까 그때는 완전 수습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생각을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.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. 왜 너만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. 정작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넌데 왜 저 인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평온하게 생활을 하느냐. 너 너무 힘들지 않느냐. 아, 이런 거 보면 정말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아내를 위로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또 아내가 그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했었대요.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누군가가 그냥 네가 한번 참아라. 너 하나만 참으면 아이들도 평온하게 잘 살 수 있다. 이렇게 하더랍니다. 그러다 또 아내는 또 이제 아이들 생각이 나니까 만약 이혼을 해버리면 또 우리 애들 불쌍해질 것 같고 하니까 또 하염없이 또 아이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내가 이러저러한 많은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. 이 아내는 정말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혼해라, 참아라, 가서 상간녀 조져라, 아이들 생각해라,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메아리 치듯이 귓가에 맴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선뜻 결정을 못합니다. 그런데 이 많은 조언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? 바로 그 아내 자신이에요. 이 아내의 내면에 있는 자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다들 그러시잖아요.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가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결정을 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. 이러한 내면의 자기 자신의 자아들이 계속 이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점점 지쳐가는 거죠.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안에는 점점점 이제 이 마음의 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. 이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경우 이 중요성의 차이가 생깁니다.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경우에는요,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지만 내 것이라면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거죠. 이게 우리들의 심리 아닌가요? 그런데 이 내 것임에도 남의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. 자신의 배우자가 뭐 춥던지 말던지 배가 고프던지 말던지 힘들던지
하던지 말던지, 아프던지 말던지, 나가서 뭔 짓을 하던지 말던지 일체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.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, 자기 것을 소유할 이런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.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자기 것이 아니라서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애절하단 말이죠. 정작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자기 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죠.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,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질 말아야 돼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물들이 사람인 척 결혼을 합니다.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. 이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니면 저런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하찮은 미물인지는 살아봐야 알기 때문에, 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. 다들 뭐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처럼 행동들을 하잖아요.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아니잖아요. 아닌 이런 인간들이 많다고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.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게, 살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잖아요. 아무튼 이렇게 이 피해자는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,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모릅니다.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던 고통을 느끼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죠.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.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이고, 이는 살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의뢰인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러한 성향인지 아닌지는 살아봐야 알기 때문에,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마치 무슨 제비뽑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이러한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. 아무튼 이 힘드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세요. 이게 제가 쭉 그동안 저희 의뢰인 분들을 계속 보니까요, 정말 열심히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하고 그냥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하고의 이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들 그러셨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경우 똑같은 이혼을 하더라도요,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과 그냥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어서 자존감이고 뭐고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망연자실해서 의기소침해갖고 살아가시는 분들, 이 생활의 질의 차이가 정말 엄청났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셨다면요, 정말 저 불륜 배우자한테 복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복수가요, 잘 사는 것입니다. 잘 사는 것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잘 살지 못한다면 저 불륜 배우자가 얼마나 좋아서 박수를 치겠어요. 그 꼴 못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오기로라도 정말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잘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끝.